그래서 요즘 바이브 어떠신지 좀 궁금하고 요즘 어떤 거 있나 다 최근에 낸 앨범들 다 듣고 왔어요. 싹 다 정주행해가지고 다 잘 들었어요. 우리 친구 뭐 매번 같이 있으니까 매번 들었던 거 별로 안 들었고 바로 옆에 제 작업실이거든요. 아 그래? 여기 문항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거의 제 거라요. 오래 걸렸겠네 그러니까 오늘도. 오는데 한 3분, 3걸음 걸렸어요. 고생했다. 그래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음악의 여정을 내 커리어에서 쭉 해나가면서 이정표로 삼았던 그 별자리가 있는데 별자리요. 네. 그거가 여러 개였어. 근데 최근에 내가 뭐 사건 있고 뭐 하면서 좀 더 다 내려놓고 고민을 했을 때 그 이정표가 하나로 이제 더 선명해지는 거지. 근데 그게 나는 아틀란타 힙합이었어. 더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오케이, 내 커리어에서 내가 앞으로 더 잘 흡수해서 더 잘 표현하는 게 뭐 싱잉이 왔다 가고 뭐 드릴이 유행하고 이런 것과 별개로 내가 세상에 꺼내놓는 나의 필터를 거쳐서 꺼내놓는 무언가의 코어는 시작부터 난 리틀 웨인을 좋아했고 서던을 남부를 그리고 내가 가장 음악 안에 넣으려고 하는 거는 뭐 동부나 서부의 칸셔스 랩도 아니었고 그냥 오로지 그냥 그 리듬이었어. 그 남부 엉덩이를 흔들고 하는 그 원초적인 리듬. 그러다 보니까 다시 아틀란타를 나는 정한 거지. 내 남은 커리어에서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아틀란타 아티스트 위주로 듣고 그게 꼭 슬라임 YSL 애들이 아니더라도 그쪽에 영향을 좀 많이 받으려고 그렇다 보니까 믹스나 이런 거를 할 때도 항상 다른 것보다 더 중요시하는 게 베이스 808 베이스의 그런 딜리버리라던가 그래서 나는 다 뭐 다른 거는 다 맞춰도 되는데 808적인 부분에서 되게 과감하고 되게 더럽고 되게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 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긴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뭐 다 잘 소화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일단 네 저는 요새 그런 바이브고 그래서 뭐 네. 근데 이게 저희는 어쨌든 좋으면 좋은 거가 믹스 마스터링을 제가 다 해요. 그래서 그거까지 염두하고 곡을 만드니까 아마 형이 원하는 때깔은 좀 더 네, 가질 걱정은 수 없을 있다. 거예요. 네, 주도권을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막 항상 믹스 이제 다들 고생하시는데 이제 매번 돌아다니잖아요. 누구한테 맡길까? 근데 어쨌든 제가 하니까 원하는 게 있어요. 미란이 있는 거. 전 요즘에 얼터너티브한 사운드에 아, 빠져가지고 네. 뭐 그냥 단순히 트랩 이런 기존에 있던 거 말고 요즘에 되게 막 섞여 나오잖아요, 장르가. 그렇죠. 그런 게 좀 매력 있다고 느껴져서 막 뭐 드럼 앤 베이스나 UK 가라지나 막 이런 것도 많이 듣고 되게 얼터너티브한 뭐 그런 래퍼들 것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뭐 그 도미닉 파이크 이런 사람들 것도 많이 듣고 아미네 거라던가 되게 그런 사운드적인 재미가 있는 게 요즘엔 좀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그냥 옛날처럼 이렇게 랩만 하는 거를 요즘에는 별로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도 뭔가 바뀐 것 같고. 그럼 최근에 내신 곡들하고는 좀 다른 결을 들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1월에 앨범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되게 얼터너티브하게 좀 꾸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느낌이 다르. 뭐 루피 형 거는 제가 믹스로는 그래도 한두어 번 많이 만져봐가지고 맞아. 어떤 아주 마음에 느낌- 들어.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마음에 들었어. 어떤 느낌 뭔지 아는데 유라님 거는 이제 다른 분들이 하신 거는 제가 사운드를 많이 들어봤어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서 넘기고 뭐 좀 그런 그 프로세스 좀 모르시니까. 궁금하긴 하고 네. 저 그냥 그 프로듀서분이랑 할 때는 네. 그냥 제가 해서 가이드 라인만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다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1절 후까지는 만들어주세요 해서 이렇게 좀 맞춰서 얘기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나서 하진 않고 항상 그쵸. 그런 거 요즘 추세는 부담스러워. 그치. 네, 톡으로 코로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 네. 그 중간 다리에 있었었어. 너는 요즘에 아이고 어때? 요즘에 그냥 어떻게 보면 둘 중에 하나의 분위기랑 어떤 사람이랑 가깝냐 하면 나도 루피 형이랑 좀 가까운 것 같아. 나도 원래 시작부터 휴스턴 음악 되게 좋아했고 근데 이제 휴스턴 음악을 하는 타지 사람을 좋아했는데 그게 에이스 음악이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요즘 트래비스 스캇도 있고 어쨌든 그 클라우디한 사운드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시도하다가 안 하다가 딴 것도 해보고 또 다시 미란이 같은 느낌으로 딴 데도 왔다 갔다 해보다가 만든 게 이제 클리셰라는 앨범이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도 약간 요즘에는 그냥 랩을 하는 게 좋은 느낌? 요즘에 내가 되게 비슷해. 그러니까 막 미란이가 가는 지금의 여정은 되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요. 저는. 왜냐면 계속 그렇게 더 많은 무기들을 탐색을 하는 거지. 막 매핑을 하면서. 맞아.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 왔어. 우리 한국 힙합이라고 하는 거가 한국 힙합에 종사하는 아티스트들이 힙합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더 깊고 존나 고집 있게 파헤쳐내서 그 밑에 있는 금괴를 캐냈는가. 근데 아니야. 내 생각엔 가다가 다 멈췄어. 왜냐면 힙합이 재미없다라고 판단했거든. 너무 일찍. 그냥 음악적인 구성이 너무 심플하고 아니면 뭐 루핑이 많고 그냥 아니면 나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이건 흑인이하게 둬야겠다라던가 막 그런 면에서 막 정신적인 한계도 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더 밀리처럼 내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계기도 아 뭔가 내 명함이 쪽팔리는 느낌이 있었어. 힙합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더 뭔가를 파내보지 않았다라는 거가 그래서 결국에는 더 코어가 뭐지? 그러면 거기서의 좀 창의력을 발휘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중간에 내가 플레이를 해오면서는 뭐 대중성도 생각해야 되고 그쵸.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흑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리듬이나 코어를 완벽하게 흡수하지 못하니까 그럼 난 내 오리지널리티가 없나 하면서 막 트립해서 막 힙합은 내게 아니야 막 일로 갔다가 막 그런 존나 방황이 약간 있었지. 결론은 비슷한데 그래. 가정은 되게 달라. 제 가정은 약간 그 한국에서 힙합이라고 하면은 약간 뭐 막좀 해봐 랩 한마디만 해보고 너 힙질 막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 이미지에 나도 중독돼가지고 약간 힙합이 조금 뭔가 창피했어. 약간 어디 가서 나 힙합 음악해 랩 음악해 근데 누구나 다 나 힙합 음악하고 랩 음악하는 거 알고 있는데 약간 그걸 감추려고 했는데 근데 왜 돌아왔냐? 막 돌아온 적도 없지만 항상 여기였었지만 왜 돌아왔냐 그냥 따지고 보면 근본적으로 일단 제가 듣는 음악 중에 억지로 그냥 다른 장르를 들을 땐 좀 억지로 듣게 되는 감이 좀 있더라고 마음속에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힙합 들으면은 제일 신나고 제일 즐겁고 힙합 음악에 춤추고 바운스 타는 게 제일 편하고 약간 이래서 저는 뭔가 더 하면은 훨씬 더 전보다 좋을 텐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따지면 루피 형 같은 생각도 하게 됐지 이제. 근데 이제 또 내심 그 사이에서 그런 쪽으로 랩을 하다가 빠진 사람들 중에서 잘 된 케이스들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헤이즈 님도 계실 거고 뭐 이런저런 팝 가수로서의 성공을 한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과의 내 차이도 조금 알게 된 것 같고 어쨌든 그분들은 힙합을 좋아하셨던 것만큼 팝 음악도 좋아하셨으니까 성향이 그게 두 개 다 맞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스위칭을 할 수 있는 성향이 있는 반면 나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 아직까지는 뭐 2년 뒤에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느낌입니다.
되게 공감이 많이 돼서 되게 딥한 거야. 사실 이거 진짜 딥한 인터뷰 같고 얘기야. 어. 진짜 딥하지. 이런 얘기 할 줄 몰랐어요. 그냥 다 비슷한 마음이구나. 다 비슷비슷한 거 같아. 좋다. 사실 저는 요 정도 깊은 게 좀 평소 텐션이라 억제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해 이러거든요, 먼저. 그만. 그만할 때는 그만해. 그러니까 왜냐면 약간 제 30회 이건 어떤가 토론회 같은 느낌이 그래. 있어요. 맞아. 나도 뭐 저는 이제 듣게 된 거가 이제 오히려 더 힙합 막 B.I.G 먼저 듣고 제이지 먼저 듣고 블루프린트 먼저 듣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왔는데 어느 순간이에요 정말 이게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 힙합이라고 하는 거가 사운드랑 껍데기가 뭔가 그러니까 너무 팝의 형태로 너무 바뀌어버려서 네. 구별을 못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힙합이라는 단어는 쓰는데 우리가 느끼는 그 단어의 무게감은 너무나도 무거워서 어디 가서 우리 스스로 내가 힙합이라는 장르를 한다 라고 뱉기까지 정말 되게 떳떳하기까지 되게 많이 힘든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오남용이라고 전 많이 느껴요. 이게 막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좋게 얘기하면 대중화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의 단어로 힙합이라는 거를 조금 더 하고 싶은 거죠. 딱 들었을 때 이건 힙합이네. 그럼 뭐를 챙기면 우리의 힙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힙합이 되느냐, 우리의 힙합이 되느냐는 완전 다른 얘기인데 뭐가 챙겨지면 우리의 힙합일까? 저는 형 말에 동의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첫 번째,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힙합은 블랙뮤직인 건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저는 뭐 재즈도 옛날에 공부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루브랑 레이백이 뭐고 막 도대체 걔네들이 왜 그런 그루브가 나오는지 그리고 인종적인 한계를 되게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갔었냐면 이제 미국에서 미국 힙합이 탄생했잖아요. 그 말은 언어가 미국식 영어가 아니면 힙합이 아니다까지 갔었어요. 저희. 그래서 한글로 하면 힙합이 아니다. 그냥 왜냐면 이게 사운드가 다른데 악기를 다른 걸 쓰는 거 아닌가? 그치. 그렇죠. 그럴 수 있지. 기타 하는 거를 우리나라는 가야금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비슷한 거 아니야? 하면서 그 사운드를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리나라 힙합 선배들이 그런 한글을 그런 사운드가 되도록 되게 연구를 많이 했고 악센트 연구도 많이 했고 굉장히 위화감 없게 가사 전달도 하게 되면서 거기부터 저는 이제 한국식 힙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운드를 버리는 순간 그거는 그냥 한국 가요에 거의 다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제가 말하는 힙합은 블랙뮤직을 근간으로 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형이 말씀하신 질문을 얘기를 한다면은 뭐 따라한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가 즐겼을 때 그들의 뭔가 블랙뮤직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힙합을 우리가 만든 음악을 듣고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면 저는 그건 힙합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다 맞는 말이라서. 그러니까